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서 제출도 했어요. 그러니까 3건이나 그 안건이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심의를 안 합니다. 도의원들이나 이 광역의원들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들 자리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쟁사회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투표로 사선에 오르긴 했는데요. 유권자의 선택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부담이 크죠.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공약 검증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무투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투표라는 거는 뭐 주민분들께서 주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2대 경기도의회 어떤 의회를 만들고 싶으신지 가장 먼저 좀 선도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지금 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민생 현안부터 챙기는 일에 같이 추미애 당선인과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경기 남부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AI 혁신 뭐 이런 부분들을 성공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자체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행정 혁신을 이뤄내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일자리 아니면 뭐 돌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교통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자 공약사항 중에 경기 원패스 교통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 가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그렇고요. 저희하고 아마 여야정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협의하고 해야 될 겁니다. 전반기 지금 대표위원을 끌었던 입장에서 11대 의회를 어떻게 나름대로 평가하시는지요? 11대 의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표위원을 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 많았고 78대 78이라는 11대 그 원구성 당시에 모든 상임위가 동수기 때문에 동수로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수는 부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건이나 정책들이 올라가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 부결이에요. 필요한 정책들을 빨리빨리 진행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고 12대에서는 뭐 압도적인 다수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소통도 해보고 협치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그다음에 싸우기도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 그 대표위원을 할 때는 무난하게 예산도 통과시키고 김동연 지사의 어떤 정책 사업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야당과도 그러니까 결국 소통의 의미가 아닌가. 의장 선수 되시면은 이런 정책 중심 의회 혁신 12대 의회에서 계속 이어나가시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같이 이어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도정정책 추진단이라든가 조례추진단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 내에서 이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런 의회 구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대표의원 선거 이런 걸 치르면서 근데 이거를 좀 자문기구를 내부 자문기구나 외부 자문기구를 둬서 좀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갈 그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회의 규칙이라든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11대 때 바뀐 게 있어요. 그 원 동수 구조 하에서. 근데 그때 불합리한 것도 있고 조례나 이런 것들도 법률에 미치지 못한 그런 조례들도 좀 개중에 있고 정책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지키고 가야 되는 그러한 그 사업들도 이런 사업들이 12대 때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걸러져서 제도하고 같이 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숙제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법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매듭 지으실 계획이신지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지방의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상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것들은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 이런 구절이 1항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이 돼서 그럼 지방의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식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 국회의 운영이나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지방자치법에 예속돼 가지고 지금 계속 통제 아닌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가장 그 지방의회법의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인사권이 독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권이나 예산권이 없습니다. 이쪽에 2인 1 정책정관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면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를 그것도 정무 정책지원관 제도를 빠르게 좀 정착을 해야 되는 좀 숙제도 좀 알고 있고 2026년 6월 이전에 사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서 제출도 했어요. 그러니까 3건이나 그 안건이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심의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이나 이 광역의원들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들 자리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쟁사회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 문제는 최고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국회에다 건의도 하고 좀 항의도 할 예정입니다. 안 되면 저희가 집회라도 열어서 이 부분을 빨리 실행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새집행부와 도의회 관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맞출 것이냐 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인데 이재명 정부하고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우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이제 같은 당이기도 하고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빨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의회가 가로막는다 이런 인상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민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효능감 있게 같이 도지사랑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그 기능은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해준 고유의 의무입니다. 같은 정책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회가 생각하는 의회가 167분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야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기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 상황이 안 좋다. 긴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이제 계속하죠. 실제로 예산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에 있어서는 좀 확장 정책을 펴도 무방하다. 이렇게 사실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는 어떤 정책 사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 중에 좀 꼭 풀고자 하는 건 지역 현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흥덕 지구내에 그 학교 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설립을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설립 요인이 잘 안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했었고 근데 그것도 일반 예술고의 설립 수요가 안 된다고 이제 교육청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AR 융합 예술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마 공약을 냈습니다. 그 경기 남부에 400만, 500만 명이 거주하는 그 공간에 사실 다양한 예체능 아니면 예술고등학교 아니면 요새는 융합 시대니까 그 융합에 맞는 그런 학과들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고등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감 후보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만약에 의장이 되고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가자.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0만 용인시에 그러니까 철도망 구축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분당선 연장 가장 큰 이슈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손명수 국회의원께서 그 부분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타를 다시 올려서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나머지는 지금 2029년도에 완공 예정인 인도건선, 흥덕역하고 서천역 29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추진 과정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거고요. 지금 기흥역에서 광교역까지 가는 도시철도의 완성의 문제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BC가 안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정체지만 경기도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일단 올라가 있어요.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하고 어떤 타당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지역에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동서축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흥 호수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남부의 최대의 휴식 공간으로 좀 탈바꿈시키는 게 이제 마지막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아마 내년 2027년도 아마 7월이면은 이게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원화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 부분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명품 호수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치적 비전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시민들께 말씀 듣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민들 곁에서 늘 주민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저의 삶이 또 이 많은 부분을 또 이 속에서 일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하면서 4년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